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소문박 산에 있던 선잠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는 이 사산 금표도로서 조선시대의 한양 도성의 영역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의 해화문이라고 하는 것이 동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소문 밖에는 성북천이 흘러서 하류에 오게 되면 안암천이라고 이렇게 불려오게 되는데 바로 그 사이에 선잠단이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북동에 선잠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안암천 동쪽 지역에 선농단이 있어서 결국 선농단은 오늘날의 제기동 지역에 바로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서문 밖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조동, 북사동, 북둔, 도화동 등으로 불리우기도 했었던 오늘날의 성북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한양도성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성북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선잠단은 동서문 밖 산에 있다, 즉 성북동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신도강호 강씨의 능이 정능이 되겠는데요. 사한리 기슭에 천장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이 지역을 우리 오늘날의 이 성북동 일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북구 일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에서 선잠단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해암은 밖, 동서문 밖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사로서 선농제와 함께 선잠제를 진행해 왔었고요. 특별히 이것이 왕과 왕비가 솔선수범하도록 돼 있었던 이유는 농업과 잠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 경제적 차원에서 한 해의 안정과 풍요의 근원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선농단, 선농제를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제를 보이고 솔선수범을 했었던 것처럼 이 왕비의 경우도 잠업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잠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왕비가 궁궐 밖에 선잠단까지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제는 대신 지내고 왕비는 궁궐 내에 있는 뽕나무에서 직접 뽕잎을 따는 친잔 의식을 행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솔선수범의 예를 보였던 대표적인 제사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잠단제, 선농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선시대의 많은 제사들 중에서 사직단과 종묘에 못지않은 소위 중요한 제사로서 꼽혀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농단과 우사단, 동방토령단, 보제원 등은 오늘날의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것과 구분해서 선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왕비께서 직접 여기에 참여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영조 때에는 왕비 정순왕후가 직접 양자매 신인 서릉씨에게 궁궐 내에서 술을 올리는 이런 예를 취하게 되었으니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비가 바로 임금님이 직접 쓰셨던 정의 친필이라고 하는 비가 되겠고요. 이거를 궁궐 내에 바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실록에서는 왕비의 친잠을 총 8번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상황 속에서도 왕비가 손수 뽕잎을 따서 누에를 먹기는 이러한 누에치기의 시범을 대단히 중시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손수 뽕잎을 따는 이런 모형을 통해서 이런 예들이 실제로 행해졌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이를 위해서 궁궐 내에 많은 뽕나무들을 심어왔었고 그래서 오늘날 창덕궁의 보수로 지정되어 있는 뽕나무가 이렇게 오람한 모습으로 현재도 전해지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신잠 예의 전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선잠단과 선농단은 왕비와 왕이 소위 솔선수범을 했었던
이런 대표적인 하늘의 제사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선잠단의 터가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날은 도로가 나면서 그 부분의 대부분이 도로화되게 됐고 일부 터에 남아 오늘날 이 선잠단지라고 하는 이런 비를 세우고 잠신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선잠단의 모습을 복원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뽕나무가 심어진 뜰에 이렇게 선잠제를 지냈었던 제단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아주 현대적인 모습으로 박물관이 만들어져서 이 선잠제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형으로라도 당시에 선잠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선농단은 임금님이 직접 이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제사를 지내서 농사와 곡식이 풍요를 기원했었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 선농단이 있는 곳에서는 제뿐만 아니라 직접 임금님이 이렇게 적전에 나아가서 농사의 시범을 보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 순종의 친경식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보이는 이 밭이 결국 적전으로서 임금님이 시범을 보이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이렇게 논을 갈던 모습들을 이렇게 당시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농단과 선잠제의 전통이 이어져 왔었던 것인데 1908년에 일제가 조선의 국가제사를 대거 축소하면서 선잠단과 선농단의 신의를 다 사직단으로 이전시켜버리게 되면서 선잠제도 중단돼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시의 산 이름이나 지명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선잠제가 중요한 의미를, 뽕이라고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고 이 누에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남산인 이 목멱산에는 잠두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남산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 앞이 누에의 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누에가 기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누에산 잠두봉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었던 것도 그러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에 이 선임묘가 있는 자리가 일찍이 연희궁이라고 하는 별궁, 이궁터였었고 그것이 서잠실로 운영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지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오늘날의 절두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집의 모습 자체가 누에의 형상을 띠고 있어서 지금 이곳을 흔히 잠두봉, 지금은 절두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로 이렇게 잠두봉이라고 불려왔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지도에서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 남쪽에 오늘날의 말 그대로 소위 송파구 잠실동과 더불어 이 잠원동이 지금도 이렇게 지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동잠실, 서잠실로서 이 잠실이가 있었다가 오늘날은 서로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잠원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에 많은 뽕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누에를 치는 뽕나무 잎을 채취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그중에 이 잠원동에 있는 잠실 뽕나무가 서울시 기념물로서 지정이 되어서 일찍이 이곳이 잠실이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를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농업과 함께 잠업이 사회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다 보니까 누에를 키워서 비단실을 뽑아내는 이 양잠업이야말로 한 해의 안정과 풍요의 근본이 되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를 지내왔었던 것이 바로 이 선잠단, 선잠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농제와 더불어 중요한 왕실의 소위 왕비의 솔선수범의 예가 되었었던 선잠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